자, 집합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고요. 집합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 그리고 이 원소는 이렇게 엘리멘트 기호 요거 이용해서 들어간다, 속한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방향으로 오케이? 됐지? 집합적으로 쏠리면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이제 부분집합에 관련된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부분집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사실상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가 어떻게 돼 있다고? 모든 또는 임의의 모든 또는 임의의 어디에? 집합 A에 들어있는 임의의 X라는 원소가 있으면 이것이 이거이면 좀 딱딱해 보이지만 근데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에 어디에 속한다? 집합 B에 속한다. 이거를 만족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나오게 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야? 자기 자신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삼는다 라는 거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B라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니래. 그러면 이 B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적을게요.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an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공집합은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은 어제 이거 강조했어요. 맞죠? 이거에 대한 이그젬플 얘기해 드리면서 뭐 기억나죠? 됐어? 그렇게 정리를 해 드렸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로? A가 어디에?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상황을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시는 많이 해서 문제를 풀지만 실제로는 뭐야?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같은 것도. 어떤 거? A랑 B가 같은 상황도 이 안에 있다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더라도. 오케이?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이 안에 이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잘했니? 됐죠? 자, 그 다음 단계 교집합. 교집합. 우리 교집합이 있나? 인간. 교집합이 있나? 아닌가? 그건 너무한 건데. 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됐어? 교, 합, 차, 여집합에 대해서 우리 싹 다 할 겁니다. 싹 다 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느냐?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집합의 원소만을 다룰 때 그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한다. 말이 이상하잖아. 아니야? 그렇게 적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집합, 그러니까 이 원소에 대해서만 다룰 때 그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부르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반 학생들 뭐 이런 거야. 그냥 전체 집합. 됐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U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됐어? U라고 보통 적습니다. 거기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U라고 적을게. 전체 집합입니다. 나한테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자, 교집합
교집합부터 일단 한번 가봅시다. 교집합이 뭐냐? 교집합이 뭐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쉽게 갈게. A라는 집합의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리고 B라는 집합의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어디 안에?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교집합이라 불러요. 오케이? 됐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집합인데 그 교집합은 이 원소는 X가 A에도 들어가고 이고입니다. 이고 X가 어디에? B에도 들어가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고입니다.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원소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교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A, 교, B가 됩니다. 오케이? 읽을 때 A, 교, B, A, 교집합 B 똑같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두 번째,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 전체 집합이 있을 때 X가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맞아? 들어가는데 X가 A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그러한 X들을 모아놔. 무슨 말이야? A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죠? A 빼고 다를 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뭐라고? A 컴플리먼트에서 A의 여집합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까지 해야 돼요? 됐어? A의 여집합. 나의 여집합. 나 빼고 다. 나 빼고 다입니다. 빼고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빼고 다. 오케이? 그래서 빼고 반대 아닙니다. 빼고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이 또 재미납니다. 뭐에 들어가지 않는다잖아. X가 A에 들어가지 않는다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도 표현해 줄 수 있느냐 하면 X가 A의 여집합에는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가 A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겠어? 여기 안 들어가니까 어디 밖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랑 동일하다 라는 얘기고 얘를 읽을 때 A 여 또는 A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됐니?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볼게요. 여기를 한번 살짝 볼 겁니다. 여기에만, 여기. 자, B에는 들어가는 거야. B에는 들어가고, 이고, B에는 들어가고, 여기는 누구한테는 안 들어가? A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B에는 들어가고, A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야. A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요 그림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얘를 이 부분의 원소들은 얘를 만족을 하는 거야. A는 안 들어가니까. 맞죠? 자, 이러한 원소들을 모아 놓을 거야. 이러한 원소들을 모아 놓는데 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 B 차집합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을 B 차집합 A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뺄셈인데 좀 특이한 뺄셈이야. 뭔가 빼긴 빼. 뭔가 빼긴 빼는데 좀 특이한 걸 빼. 실제로는 뭘 빼는 거야?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셔도 되느냐? 뺄셈이긴 뺄셈인데 B에서 교집합의 원소가 빠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까지 됐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B에서 교집합의 원소가 빠졌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됐어?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다양합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랬지? 자, 여기는 이거 보이죠? 이거 보여요?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x가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니?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맞죠?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데 이것 봐라. X가 B에 들어가고 X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면 보여요? 그럼 뭐로 연결할 수 있어? 교집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야, 이건 모르면 집합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B랑 A 여집합의 뭐랑? 교집합과 동일합니다. 당연한 거야. B라는 녀석과 A의 여집합에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당연한 거야. 어찌 보면 어디? 정의상으로도 당연한 거고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고 벤다이그램으로도 당연한 거고 차집합은 교여로 변형이 됩니다. 오케이? 차집합은 교여로 변형이 됩니다. 다 됐나요? 됐지? 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느냐? B차 A, B차 A 또는 B차집합 A,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 뭐라고 불러요? A 차 B라고 부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차 B라고 부르겠죠. 이쪽 부분은 따로 안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얘를 통틀어서 아우르는 거. 자, 가봅시다. X가 여기를 내가 다 말하고 싶은 거야. X가 A에 들어가거나 X가 B에 들어가는 거나. 오케이? 됐어? 거나. 그러니까 이 거나는 실제로 세 가지 케이스를 뜻하는 겁니다. 세 가지 케이스 뜻하는 거 알겠어요? 왜 세 가지 케이스죠? X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A 차 B에 속할 수도 있고 X가 A 교집합 B에 속할 수도 있고 X가 B 차집합 A에 속할 수도 있잖아. A에만 속할 수도 있고 B에만 속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도 여기에서도 속할 수 있다라는 게 거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나는 양자가 아닙니다. 거나는 겹쳐지는 부분. 한쪽에만 있는 두 부분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X들을 모아 놓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의 효율 때문에 하는 거야.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걸 뜻하는 걸로 알겠지. 모르는 사람만 애매해지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기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A 합 B, A 합 B입니다. A 합 B, A 차 B, A 교 B, A 차집합 B, A 여 이렇게 됩니다. 다 됐죠?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나요?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쭉 문제들을 살짝씩 풀어볼 거고 종국에는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 부분집합의 개수 그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됐어?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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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번 봅시다. 기본 문제 5-6번이야.
집합 A가 있어. 집합 A가 있는데 1하고 2하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집합 B입니다. 집합 B는 A 마이너스 2 하나, A 마이너스 1 둘, A 그 다음에 A 더하기 1 셋, A 플러스 2 넷이 된다. 자 얘들아 여기 볼게. A 교 B가 뭐가 된다? 2와 3이 된대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당연히 2까지 들어있는데 2, 3이 어디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확정적으로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3이. 맞아?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냥 뭐 처지니 왜 이래 처지니 얘들아. 쌤 오랫동안 못 볼 수 있어. 나 없어질 수도 있어. 이거 곧 없어지겠어 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한 다음 주쯤 되면 없어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볼게. 여기 넘겨주고 계산해주면 없어졌으면 좋겠어? 예. 휴강. 와, 진짜. 와, 맞네. 휴강이네. 그럼 휴강이구나. 어쩔 수 없이. 맞지? 와, 어른이 땡땡이 친다고. 와. 기도하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선생님과 다른 세상에서 만나게. 자, 넘겨줘. 그럼 A가 얼마야? 2야. A가 얼마야? 4야. A가 두 가지 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잘 없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A가 2가 될 때를 해보는 거야. 2가 될 때 하니까 얘는 1씩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0, 1, 2, 3, 4까지 나오는데 모순. 왜 모순? 1, 2, 3이 겹쳐지는 1, 2, 3, 여기 1, 2, 3.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교집합의 원소가 세 개니까 모순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그러면 되겠죠. A가 얼마였단 얘기야? 4였단 얘기고 4였기 때문에 2, 3, 4, 5, 6까지 되는 거고 따라서 2와 3이 겹쳐지는 원소로 딱 나오는 거고 나머지 답은 알아서 내실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봅시다. 5-8번 볼게요. 지금 이제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 드리는 거야. 여전히 여러분들 머리 정도 되고 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 왜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중1 내용이라니까. 중1 내용. 중1 때 이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이 맞지? 그만 얘기할게. 아무리 그래. 중1 이유가 다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A가 5-8번 5-8번에 보면 A가 X인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있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이제 포장이 집합으로 되어 있지만 공통수학 1 내용 그냥 갖다 씁니다. 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8까지. 그냥 수직선에 표시할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어디라고 돼 있니? B라는 집합은 또 마찬가지. 뭐로?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가 0보다 작죠. 0보다 작습니다. 자, 근데 A라는 녀석과 여기 A입니다. 이렇게 표시할게.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겹쳐지는 부분을 했더니 누가 나와?
2 이상 3 미만 나오네. 3 미만 나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합집합을 했더니 다 합쳐봤더니 x인데 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집합이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좋잖아요. 이 정도는 맞죠? 얼마? 3보다 겹쳐지는 부분. 그럼 3을 경계로 찍어야지. 갑자기 안 나온 누구를 마이너스 1로 경계로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 B가 누가 되었길래, B가 도대체 누가 되었길래 합집합이 얘가 됐고 교집합이 얘가 됐겠어? 교집합이란 얘기는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빵꾸 뚫리면서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밖에 없잖아. 됐나요? 이해돼요? 그래야지 합집합이 잠깐만 이게 왜 8이야? 사과드립니다. 쟤 왜 8일까? 4입니다. 왜 그러죠? 4. 오케이? 4.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1초가 4 이하가 전체적인 이 합집합의 원소가 되겠고 나머지 겹쳐지는 부분 얘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야? 마이너스 1과 3이 부등식의 해 경계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제로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의 실근이 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계산해주면 합이 마이너스 a야. 합이 마이너스 a. 그리고 2 곱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잘했니? 잘했죠? 그래서 A값, B값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이제 법칙 하나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법칙 하나. 법칙. 항상 일어나는 법칙이야. 자, 우리가 뒤에 연산법칙을 배울 건데 연산법칙들이 배울 텐데 그 말고 하나.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안경을 끼지 않거나 여학생이 아닌 안경을 끼지 않거나 여학생이 아닌 학생 손 들어봐. 네. 여학생이요? 여학생이 맞네. 이거 손 들어봐봐. 나도 헷갈린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나도 헷갈린다. 손 들면 안 된다. 여학생이 아니야. 일단 손 들면 안 된다. 여학생들 손 들면 안 되죠. 맞지? 맞나? 모르겠네. 나도 헷갈리네. 나 헷갈려. 나도 헷갈려. 누군데? 헷갈리잖아. 맞지? 몹시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얘들아 여기 봐봐. A 여집합이고 B의 여집합이야.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줄게.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거 있습니다. A가 있고요.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나도 헷갈려. 그리고 원래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가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겹쳐지는 부분이야. 그림이잖아. 그냥 그림. 땅 따먹기 생각 안 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 뭐? 어디야? 얘 빼고 다 아니야? 맞아? 얘 빼고 다지. 이해돼요? 됐지?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 오케이?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얘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얘는 뭐랑 같아지느냐? A랑 B를 합집합을 해. 그거의 여집합이랑도 동일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얘가 명확해, 얘가 명확해. 왼쪽이 명확해. 그 이상한 거야. 그 왼쪽이 명확하면 이상한 거야. 오른쪽이 훨씬 명확해. 맞죠? 훨씬 명확하지 않나? 합집합의 바깥이니까. 바로 알 수 있잖아. 이해되죠? 자, 이해 봅시다. A의 여집합인 거야. A의 여집합인 거야. B의 여집합인 거야. B의 여집합인 거야. 그러면 A의 여집합이고 B가 여집합인데 또는이지. 적어도 한 번 속하면 속하는 거야. 저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누가 되느냐? 얘 빼고 다인 거야. 맞죠? 그래서 얘가 A, B의 여집합인 거야. 됐니? 됐니? 이거랑 같죠? 얘가 언어적 애매모호함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줍니다. 자, 잘 들어봐봐.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얘 용도는 뭐야? 애매모호한 부분을 변형시켜서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됐지?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명확하다 진짜.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얘랑은 어느 영역인지 잘 몰랐어. 근데 얘는 눈 감고도 알거든. 얘도 눈 감고도 알거든. 쟤 빼고 다고 빼고 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거를 어디다 적용하느냐? 여기다 적용합니다. 자, 집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경을 쓰지 않거나 안경 쓴 사람을 내가 A라고 둘게. 여학생을 내가 B라고 둘게. 그럼 얘를 뜻하는 게 뭐야? 안경을 쓴 걸 A라고 뒀으니까 안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여학생이 아님이니까 여학생이 아님이라 표시할 수 있고, 나는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면 안경 쓴 여학생 빼고 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렇게 간다는 얘기야. 안경 쓴 여학생 빼고 다란 얘기죠. 오케이? 나도 되고. 안경 쓴 여학생 빼고 다잖아. 너도 되고. 너도 돼! 손 들라 했어. 왜 손 안 들어? 좀 전에 손 들라 했잖아. 왜 안 들어? 네. 됐어? 안경 쓴 여자 빼고 다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 신기하네. 맞아요. 신기해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풀 때 꽤나 많이 사용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꽤나 많이 사용합니다. 왜? 뭔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문제 속에 많이 녹아져 있을 거고, 그거를 약간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하면 돼. 이 쓰임새가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집합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 됐나요? 됐죠? 자, 나 그리고 이거 구분 잘 하시고 나 이런 것들 이거 구분 잘 하시고 얘가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중요하냐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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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뭐야? 바꾸고 비여집합은 B로 바꾸고 전체를 하는데 여기 있는 교집합도 바뀌어집니다. 전부 다 바뀌어집니다. 바꾸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있고요. 좀 그냥 억지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면 바꾸고 그리고 전체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같아집니다. 바꾸고 됐어? 이해되죠? 바꾸고 하시면 된다. 그냥 연습한 거야. 다 됐나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이제 5-5번 보고 본격적으로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조금 파악 한번 해봅시다. 올게요. 5-5번에 보면 전체 집합이 있어요. 0, 1, 2, 3, 4 쭉 가서 어디까지? 9까지 10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오게 되면 벤 다이그램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자 여기 봅시다. A, 교, B, 열을 보잖아. 얘보다는 요 표현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얘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자, 얘가 얘잖아. 이해되죠? 어느 부분이야? A에만 있는 부분이잖아. A에만 있는 부분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1357이 가는 거예요. 다른 원소는 여기에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A, 여, 교, B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가 된다? B, 차 A가 되겠죠. B 차 A가 되겠죠. 이해돼요? B 차 A가 됩니다. 그러면 B에만 들어가는 원소가 누구 있어요? 2, 4, 6이 있겠네. 이까 됐어? 2, 4, 6이 있겠네. 그 다음에 자 A, 여, 교, B, 여야. 애매하잖아. 간. 무슨 간? 드모르간. 됐지? 뭐? A 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명확하잖아. 합집합 빼고 다야. 합집합 빼고 다에 뭐가 있다? 8, 9가 있어. 그러면 어떤 영역의 원소만 남았니? 얘 영역의 원소만 남았어. 1, 2, 3, 4, 5, 6, 7, 8, 9 누구 빠졌어? 0 빠졌으니까 여기 0이 딱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걸 다 벤 다이그램에 표시했습니다. 찾아내시면 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학교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부분집합의 개수 또는 부분집합의 순서쌍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또는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자, 원리가 뭔지부터 일단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원소가 배치될
경우의 수로 원소가 원소가 각 영역이 있을 거예요. 영역에 배치될 경우의 수로 접근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고 일단은 처음이면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를 구분할 거예요. 원소를 분류할 거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내가 어떤 집합에 원하는 그 원소가 그 집합의 원소가 그 원소가 포함되는 원소가 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 원소가 되는지 아니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양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원소인지 그래서 세 가지로 원소를 분류해서 접근하는 방식까지 있어요. 둘 다 씁니다. 자, 다 섞여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순서상의 개수는 뭐야? 그렇지.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던 경우의 수를 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중에 집합에 관련된 특화된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이제 맥이 다시 원소가 가경역에 배치될 경우의 수로 접근한다. 첫 번째 원칙.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특정 집합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아니면 양자 형태가 되는지 들어가도 되고 말이 안 돼 나오냐.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됐지? 어렵다 진짜. 갑시다. 가볼게요. 자, 첫 번째 example들 살짝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1, 2, 3, 4, 5, 6까지 있었다라고 칩시다. 됐니? 가볼게. 그러면 일단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집합 X가 있는데 집합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A가 있는데 A라는 게 1, 2, 3, 4가 된대. 됐어? 1, 2, 3, 4가 된대. 자, 이렇게 봅시다. A라는 녀석이랑 X라는 녀석을 교집합을 했어. 교집합을 딱 했는데 1, 2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 이거를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도대체 누굴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Y라는 이거 1번이고 2번 간단하게 좀 합시다. Y라는 게 있는데 Y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이 Y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까지 두 가지를 같이 2번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봅시다. 2번은 어떻게 되느냐. 2번부터 먼저 볼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벤다이그램으로 표시했어? Y라는 집합이 딱 있어. Y라는 집합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럼 보자. 자, 영역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어? 2개로 구분되어 있어?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누구 중심으로? 원소 중심으로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2도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3도, 4도, 5도, 6도까지지. 그러면 부문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 2의 6승가지야. 그거 이해돼? 자, 볼게요. 이해 안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처음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Y가 있어. Y와 Y의 여집합으로 양분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뭐냐? 자, 원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야. Y와 Y의 여집합만 있는 상황이니까 원소가 1, 2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 4, 5, 6, 3이 없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부분집합, 어떤 부분집합을 뜻하는 거야? 그렇지. 1, 2, 3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다시 만약에 여기에 6이 딱 있어. 단독적으로. 그럼 6만 있는 부분집합이고 6이 여기만 있으면 나머지 1, 2, 3, 4, 5는 여기 있다는 뜻이잖아. 하나만 더. 또 뭐 없을 수도 있잖아. 없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Y와 Y 여집합을 기준으로 자 1이 Y에 들어가거나 Y의 여에 들어가거나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그때마다 2가 몇 번 곱해진다? 1이 두 번 2가 2를 곱하고 3, 4, 5 이렇게 해서 몇 번 곱해? 2를 6번 곱하는 거지. 그래서 2의 6승. 그래서 2의 6승이니까 64가지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 2의 6승입니다. 여기 봅시다. 몇 가지일까? 라는 건데 자 가볼게. 섞어서 써야 돼. 섞어서 잘 써야 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라는 녀석이랑 X라는 녀석이랑 교집합을 했는데 겹쳐지는 원소가 1, 2가 된다는 얘기는 1과 2는 무조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X 안에 들어 있어야 돼. 포함. 3, 4는 어떻게 돼야 돼? 제외. 5, 6은 양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4가지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 자, X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쌤 죄송합니다. 주호 입안 아니에요? 아닌가? 끝났나? 네네네네. 끝났어요. 아, 주어 끝났어요. 자, 다시 볼게. 뭐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 교집합이 겹쳐지는 원소가 1, 2가 있다라는 얘기는 X가 누굴 가지고 있어? X가 1, 2를 가지고 있는데 A가 지금 3, 4도 가지고 있었는데 겹쳐지는 원소가 1, 2만 나왔다는 얘기는 3, 4는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 입장에서 보면 원소가 1하고 2는 이 안에 들어있는데 3, 4는 어디 있었단 얘기야? 밖에 있었단 얘기잖아. 나머지 5, 6은 양자라고.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 그래서 4가지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 4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자, 딱 요걸로만 문제 풉니다. 딱 요걸로만 원소가 배치될 경우의 수 또는 원소를 분류하는 거야. 들어가거나 제외되거나 양자이거나 딱 요걸로만 풉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으니까 특별한 방법 없고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3번은 이어가지고 내가 요렇게 좀 얘기해 줄게. 3번은 자, X가 전체 집합 그대로 있어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래. A랑 했는데 공집합이래. 어떻게 돼? 공집합이래. A가 이거잖아. 공집합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 2, 3,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없지. 밖에 있겠지. 밖에 있고 나머지 5, 6은 뭐야? 양자잖아. 들어가 나왔다. 오케이? 됐어? 자, 문제는 이겁니다.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겹쳐지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됐어? 뭐 이런 걸 잘 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누구 입장에서는? 자, 이게 겹쳐지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럼 봐. 잘 보세요. 자, 겹쳐지는 원소가 한 개 있어도 되지. 몇 개 있어도 돼? 두 개 있어도 되지. 몇 개 있어도 돼? 세 개 있어도 되지. 몇 개 있어도 돼? 네 개 있어도 되지. 몇 개 있어도 돼? 다섯 개 있어도 되지. 다섯 개? 집합 A가 네 개밖에 없는데 다섯 개? 다섯 개? 내 이럴 줄 알았지. 아, 정말. 다섯 개? 다섯 개는 안 되지. 맞아? 그럼 봐. 얘는 될 수가 없어. 다시 경우의 수로 보는 겁니다. 겹치는 원소를 기점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면, 잘 생각해봐. 겹쳐지는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느냐. 겹쳐지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전체를 다 아우른다 하면 겹치는 게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자, 겹쳐지는 원소의 개수로 내가 분류를 한다라고 치자고. 누구를? 전체를 이 겹쳐지는 원소의 개수로 분류한다라고 친다라면 1, 2, 3, 4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케이스고, 그게 아닌 경우가 0 딱 한 개 있잖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죠.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줘야 되겠지. 겹쳐지는 원소가 없는 경우를 구한다. 이 경우를 구한다. 그리고 뭘 해준다? 아,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가 있을 거예요. 전체에서 뭘 빼준다? 별을 빼준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0개. 겹쳐지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뭔데? 뭐? 겹쳐지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X가 여기 있으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을 때 겹쳐지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뭐야? 밖에 1, 2, 3, 4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게 2 곱하기 2가 되겠지. 여기에 몇 가지? 4가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면 된다고.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적어도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디 한번 보시느냐? 아이고.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 5-9번 볼게요. 그래, 요 벽을 넘어야 돼. 요 적어도 하는 부분의 벽을 살짝 넘을 수 있어야 돼. 자, 적어도 벽을 한번 넘어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5-9번에 보면 집합 A가 어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되는데 이 A에 전체 X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2, 3, 5가 있어요. 2, 3, 5랑 X랑 겹쳐지는 원소가 뭐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 겹쳐지는 원소가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보여줄까? 2, 3, 5로 한번 보여줄까, 얘들아? 보여줄까? 보여줄게. 똥, 꼽, 꼽.
꼽똥꼽, 꼽꼽똥, 똥똥꼽, 똥꼽똥. 뭐야 이거? 그럼 또 뭐 있지? 꼽똥똥, 똥똥똥. 이거 다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X라는 원소가 2만 가지거나 3만 가지거나 5만 가지거나 한 개씩 가지는 거, 두 개씩 가질 수도 있고 세 개를 가질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 모든 케이스를 싹 다 X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싹 다 했어. 그러면 2는 가지고 있고 포함, 3과 5는 제외됐고 제외. 그럼 뭐 남았어? 양자라는 원소가 3개 남았잖아.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야. 들락이는 게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8가지 아니야? 여기 8가지야. 그런 8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겠지. 추가 8까지 하면 7가지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봐. 다시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3은 들어가. 2, 5는 제외돼. 포함이 되고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들락일 수가 있어. 3개가 들락이니까 8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들락이는 원소의 개수만큼 더 추가가 될 건데 전부 다 8가지로 일치하겠지. 이해돼요? 우리 막 기본 문제 유제 풀면서 기분 좋아할 필요 전혀 없어.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적어도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이 말이 적어도야 2, 3, 5 중에 적어도 1개 이상이 겹쳐지는 원소가 있다. 직접 풀면 87에 56이 될 거고 우회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전체 숫자를 전체 집합을 분류를 하는 거야. 2, 3, 5로 겹쳐지는 원소가 1개 있을 때 1개 있는 경우 겹쳐지는 원소가 2개 있는 경우 겹쳐지는 원소가 3개 있는 경우 또 뭐 있겠어?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없는 경우를 빼주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없는 경우가 뭔데? 그냥 없는 거잖아.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몇 가지겠어? 8가지 아니야? 제외된 거야. 셋 다 제외된 거야. 그럼 8가지야. 그 8가지를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6승이야. 여기서 8을 빼더라도 어차피 같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직접 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어. 간단한 문제는 지금처럼 남아있는 다른 경우를 빼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수준은 오케이? 됐지?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2, 3, 5를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X가 2, 3, 5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라고 읽어내야 됩니다. 오케이? 됐니? 적어도 하나는 포함한다라고 읽어내시고 근데 이 말과 동일한 게 뭐냐? 2나 3이나 5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근데 좀 비효율적이잖아. 나 또는 이런 걸 계속 써야 되니까 숫자마다. 그래서 적어도를 쓰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또는 2나 3이나 5를 포함한다. 2 또는 3 또는 5를 포함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인데 얘를 직접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로 나눠서 케이스 분류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게 아닌 사건 그 사건 빼고 다를 즉 여사건이라 불러요. 여사건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8을 뺀다라는 얘기가 여사건 내가 원하는 사건 빼고 다 오케이? 빼고 남아있는 그 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어디 볼까요?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 오시면 5-8번 한번 해봅시다. 5-8번 한번 해봅시다. 오 8번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마. 뭐 이런 식이야.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뭐뭐 하지도 말고 뭐뭐 하지도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놀지도 말고 A도 하지 마. B도 하지 마. A도 하지 말고 B도 하지 마. 싫어. 이 싫잖아. 맞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A를 하는 거야. 자, A를 하지 마에서 A가 있어요. 그러면 A를 하지 마. B도 하지 마. 그리고 그거 됐어? 이렇게 되겠네? 내가 그러면 이런 경우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으면 돼? A를 하거나 B를 하는 거 빼고 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인 경우 A, C, D, E, F의 부분집합인 경우 B,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거고, 뭐? 드모르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드모르간을 써.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 되거나 2의 3승,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2의 4승. 이해되죠? 그런데 뭐가 돼 있어? 여기랑 겹쳐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지. CD? CD로 된 부분집합은 여기서도 카운팅 됐고 여기서도 카운팅 됐을 거란 말이야. CD로. 그러니까 CD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겹쳐지니까 뭐? 2의 2승을 빼. 더해. 이게 여기의 경우야. 그러면 이 경우 빼고 다니까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계속 강조했으나 경우에서 구할 때도 꽤나 많이 사용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좀 쉬었다가.